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찾아도 되고 점 9개를 눌려서 내 파일을 찾아도 되죠. 예, 여기다가 검색을 이렇게 내 자만 하면은 제일 먼저 내 파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걸 홈 화면에 갖다 놓으시면 되죠. 보이세요? 아직 못 찾으신 분? 내 파일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컴퓨터에도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내 PC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 PC는 내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 파일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가는 거니까 컴퓨터의 내 PC처럼 스마트폰에는 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내 파일. 요거를 우리가 터치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가 아니고 우리 점 9개라고 했잖아요. 점 9개. 네, 그렇죠. 앱을 찾는데 왜 네이버에서 찾을까요? 꾹 눌려가지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최근에 추가된 파일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카테고리라고 보이시죠? 예, 그래서 내 파일에서 보여주는 게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가 사진, 동영상, 오디오. 나중에 선생님들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요? 음악 있는 걸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은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는 내 파일에 오셔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기타 다운로드, APK 설치 파일, 그 다음에 내장 메모리 보이세요? 저장 공간. 내장 메모리가 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 저장 공간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사용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저장 공간이 얼마인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썼다는 거 아시죠? 예, 내가 지금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직 여유가 많은 건지는 이 숫자를 보고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SD 카드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내가 SD카드를 별도로 저장 공간을 하나 더 집어넣으신 분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걸 넣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의 폰들은 이걸 못 넣도록 해놨어요. 옛날에 폰들은 S22부터는 21부터인가 이걸 못 넣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저는 S 노트 20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저장 공간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분석이 있죠. 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스마트폰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저장이 됐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쫙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딱 보여줍니다. 이미지가 얼마, 동영상이 얼마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나요? 어느 게 제일 많아요? 선생님, 개인마다 틀리겠지? 기타가 많다고? 기타는 내가 설치했는 앱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휴지통도 있죠? 휴지통이 얼마나 있어요? 자, 우리가 잠깐만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은 지금 GB가 있고 MB가 있죠. 예. 1GB가 1024MB예요. 1GB가 우리가 1km가 1000m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GB가 1000은 아니지만 1024가 더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충 지금 만약에 여기에 기가로 나오신 분이 있고 메가 MB로 나오가 있으신 분이 있죠. MB로 숫자가 큰 게 기가보다는 약하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1기가 그러면 1024MB다 그러면은 뭐 또 숫자를 가지고 내가 또 용량 크기가 잘 안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사진 한 장이 보면은 보통 3메가에서 뭐 3메가, 4메가, 5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1기가를 내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한 300장 찍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저도 보면 휴지통에 지금 1기가가 들어있죠. 그럼 1기가 휴지통만 내가 다 비워도 어떻게 돼요?
사진 300장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고 쓸데없는 것들 이미 특히 우리가 쓸데없는 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사진이에요. 사진. 동영상. 사진도 우리 많이 찍잖아요. 물론 뭐 안 찍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이 찍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진들을 좀 지우셔야 돼.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요걸 또 살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휴지통 보이시죠? 내 휴지통에 갤러리에 저만큼 들어있고 뭐 여러가지 탤런트 메시지 있고 또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좀 올려보세요. 중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복이 뭐예요? 중복이 똑같은 게 왜 내 폰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 남이 여기 A라는 사람도 보내주고 B라는 사람도 보내고 내가 다운을 오늘도 받고 또 하다 보니까 내일도 또 다운받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중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중복이 나오면 내가 지워야 되겠죠. 그것도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럼 지울 때 또 어떻게 지우느냐 질문하시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갈매기표 하나 보이시죠? 화살표 머리. 요걸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갈매기표가 안 보인다고? 꺽쇠 있잖아. 꺽쇠. 이렇게 꺽쇠. 나는 중복 파일이 제가 무슨 표라라고 할 때는 항상 고개를 들어서 보셔야 빨리 찾는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두 개 중에 한 개를 지우면 되는 거죠. 지우는 걸 어떻게 지우나요? 동그라미 있는 데다가 선택을 하시면 지워지겠죠. 예, 이렇게 선택하면은 삭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삭제라는 게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근데 지우는 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지워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파일 지워갖고 못 올리던 거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중복 파일도 있고요. 중복 파일 안 나타난 사람은 없었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용량이 큰 파일이라고 나오죠. 예, 엄청 저도 보세요. 72기가가 들어있어요. 용량이 큰 것들이 다 모아니까 제가 256 중에 225를 썼는데 그 중에 거의 30%가 용량이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저는 관리를 하더라도 이걸 제가 용량 큰 것들을 다 보지는 안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호수 작품, 이제 우리 다음 12월 달에 작품하는데 작년에 작품한 게 한 개의 파일이 2.85기가라. 그럼 굉장히 큰 거죠. 저런 거는 안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빼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잘, 내가 쓸데없는 거 전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거. 우리 집에 집에 있는 우리가 물건도 정리할 때 보면은 옷을 한 번도 안 입었다든지 이런 거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한 번도 안 본다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거니까 지우셔도 되고 별도 USB로 빼내셔도 된다. 그래서 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 내한테 어떤 것들이 저장이 돼가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하고. 자, 저장 공간에서 우리가 뒤로 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SD 카드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두 분, 세 분밖에 없어요? 네 분? 그러면은 SD 카드 활용은 할 줄 아세요? 선생님 활용하실 줄 알아요? 그럼 왜 집어넣었어요? 아니 우리 아저씨는 여기다 집어넣는데 빼갖고 말만 있어요. 그냥 뭐 삽입되지 않은. 삽입 그거 없는 거잖아요. 아니 SD 카드를 내가 장착을 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장착을. 선생님은 하실 줄 알아요? 잘은 못해도 옮기고 하는 억지로는 한다. 네, 억지로 하면 되죠. 억지로. 근데 우리가 여기에 용량이 부족하면은 대부분이 이걸 집어넣으려고 가게를 가요. 내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SD카드 파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세요라고 파는데
내가 여기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장을 옮길 줄을 아셔야 이걸 사지. 내가 그런 할 줄도 모르면서 이걸 집어넣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든 해야지.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 내가 저장 공간 없어요 하고 우리 폰 가게나 뭐 어디 삼성 이런 데 뭐 가잖아요. 그럼 요걸 팔아. 돈 주고. 이런 거 요즘 어디 가면 팔아요. 포스터 가도 팔아요. 이마트 가도 팔고 파는데 집어넣기만 넣지 사용하는 방법을 다 몰라요. 집어넣으면 저절로 여기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다고요. 저절로 절대 안 들어가니까 꼭 사용하시는, 내가 아직까지 넣기는 넣었는데 사용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 내 파일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주 쓰니까 항상 홈 화면에 어디엔가 딱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크롬이라는 앱을 한번 찾아보세요. 크롬. 저렇게 크롬이라는 앱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크롬 앱은 우리가 진짜 자주 써야 되니까 이제부터 선생님들이 크롬 그러면은 바로 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뭐래요? 홈 화면에 갖다 놓으시라고. 첫 페이지에 갖다 놓으시라고. 우리가 첫 페이지에 갖다 놓을 게 많죠. 플레이스토어와 내 파일, 그 다음에 크롬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구글이라는 앱 안에 묶어지가 있다. 유튜브도 어디 있다? 구글 안에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브 연습할 유튜브를 못 찾는잖아요. 어디에 구글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런 거를 이제 앱을 찾는 거를 한번 학습한 거는 다음에 또 묻는다. 이 컴퓨터라는 게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한번 열어본 거는 이 분명히 다음에 또 열어볼 거야 라고 지가 기억을 딱 하고 있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용했는 거는 아 다음에 또 김상수가 또 열어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잘 보이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된다. 제가 지난 토요일도 이제 자격증 과정을 합니다. 자격증 저 시내에서 지금 제가 3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잘 개념이 없이 뭐 앱 찾는다 그러면 뭐예요? 자격증을 한다고 하면 이미 벌써 다른 과정을 하셨던 분들인데도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 앱을 찾는다 그러면 어때요? 자꾸 올리고 막 이렇게 찾아요. 좌우 상하를 막 뒤지는데 이런 거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저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내 나름대로 그런 루틴을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터치하시면은 크롬을 열면은 본인들이 보여주는 화면이 저랑 다 각자가 틀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열어봤던 크롬 화면으로 진행했던 화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고 좀 다르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없네. 예전에는 집 모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왼쪽 상단에 집이 이런 집 모양이 보이세요? 없어요? 있으신 분은 그거 누르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보이죠? 예, 점 3개를 눌러보시면은 새 탭이라고 있어요. 새 탭. 새 탭이 뭐냐면은 아예 초기 화면, 새로운 화면을, 홈 화면을 보여주겠다 그 뜻이거든. 새 탭을 한번 터치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죠? 됐죠? 그러면은 내가 검색을 하겠다. 이 아래쪽은 관계없어요. 이거는 틀리고 우리가 검색을 하는데 자, 시를 우리가 검색해야 돼. 시나 노래 가사나 여러 가지 본인이 찾고 싶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그래. 자, 우리가 뭐를 검색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웹 주소 저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예, 저기다가 무슨 시를 가을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을시. 가을 띄우고 하세요. 가을에 가을시 해갖고 한번 가을시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가을시 봄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미지죠. 사진이죠. 네. 예, 우리는 지금 글을 가지고 올라오면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것도 물론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사진에 있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글만 된 거를 찾을 거니까 살짝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 지금 블로그부터 시작해가 가을에 관한 시 모음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지금 이 내용이 조금씩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 어차피 치고 하면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시를 찾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일 첫 번째 가을에 관한 시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터치해야 그 내용을 보여주니까 한번 터치해 보시면은 쭉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멀리서 빈다 이런 게 나오나요? 예, 이런 것들이 시야, 시. 그죠? 우리 시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를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어떻게? 이거를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복사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요. 이 복사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 제목은 가져오지 마시고요. 시를 복사할 때 항상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온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꼭 첫 번째 단어에 이렇게 꾹 눌러봐요. 눌렸을 때 지금 선생님들 제일 첫 번째 글자에 한번 꾹 눌러보세요. 첫 번째 글이라 했는데 여기요 하면 어떡하나. 첫 번째가 여기 어디가잖아요. 꾹 눌리셨을 때 무슨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 얘기는 이 글은 복사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옷가게에 막아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꾹 눌려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거는 잠금을 해놨다. 그러면 포기를 빨리 해야 돼. 그럼 다른 글자를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요번에 김용택 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방금 이 사람이 올려놓은 블로그 네이버라고 이 사람이 올려놓은 시는 하나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두 번째 사람 시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가을바람이 있어요. 그럼 숲가 하는데 한번 터치해 보세요. 이것도 안 되네. 자, 그럼 또 뒤로 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을시라고 보이시죠? 예, 요걸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가을 햇살. 자, 이거는 되네요. 가을 햇살이든, 자, 선생님들 시를 가지고 오실 때, 보세요. 이렇게 선과 선, 줄과 줄 사이에 뚝 떨어지는 것들은 가져오면은 나중에 글을수록만 멋이 없어.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뚝뚝 떨어지게 적어놨잖아요. 이런 시와 요런 시하고는 좀 틀리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쭉 퍼적기 놓은 거 말고 좀 제대로 모양이 좋은 것들. 요런 가을 엽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한입이라는 첫 번째 단어에다가 꾹 한번 눌러보세요. 요런 메시지가 뜹니까 안 뜹니까? 글자 위에다가 내가 첫 번째 단어에 하라고 했지 쌤은 두 번째 단어에 그래도 했잖아. 되는데요. 복사 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단어에 해보시라고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첫 번째 단어에 해보라니까. 아니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글자는 돼요. 나도 두 번째 되는데 첫 번째 안 되는데. 쌤은 글자를 왜 그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 안 돼. 이제 됐다. 꾹 눌렀다. 예, 꾹 눌렀다 떼면 됩니다. 띄면 돼. 띄면. 이걸 잘해야 바로바로 복사해서 붙여는 그러면 이밖에 그냥 여기까지 됐으니까. 안 돼. 알려서 맞아요. 이런 건도 안 되면 분류가 안 되면 되게 그 정도는 되던데. 자, 일단 해보세요. 글자 위에 해야 됩니다. 공간 위에 하면 절대 안 돼요. 꼭 글자 위에 하면 이렇게 지금 다 됐죠? 아직 안 되신 분 있나요? 자, 이렇게 글자를 꾹 눌렸다 손을 떼면 방울이 두 개 생기죠?
자, GSM 한번 보세요. 혼자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방울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앞에 방울은 시작점을 말하는 거고 뒤에 방울은 내가 어느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제 걸 한번 보세요. 이 방울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내가 얼마든지 범위를 잡아주죠.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지금 설명 안 들으면 꼭 나중에 질문하신대. 못 따라갔네. 자, 이렇게 내가 쭉 만약에 더 밑에 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한다. 요거를 한번 범위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냥 밑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밑으로. 옆으로 갈 필요 없이 밑으로 쭉 내리시라고. 봐라,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터치가 아니고 꾹 당기시라고요. 터치가 아닙니다. 터치가. 선생님은 왜 시 열지도 안 하고 그러세요? 끌고 내려가 버리면 그냥 선생님도 마찬가지 실을 열으시라고. 터치를 해서 열으라고. 따로 안 하시니까 참 이런다 이가. 그 잘못 누르면 아까 전에 그대로 가셔야지. 자, 처음부터 새로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라고요. RC 터치 이렇게 C가 나와야죠, 선생님. 자, 터치. 자기가 알아. 옆으로 안 끌고 어머니도 완전 복수. 아, 자, 이상. 이제 찾아갖고 글자를 꾹 누르라고 했잖아요. 눌러보세요. 예. 그 다음에 방울을 좌우로 당기라고 했잖아. 좌우로. 자,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제 걸 꼭 보라고 하는데 혼자서 하시니까 자꾸 그래. 이렇게 누르면은 방울이 나오잖아요. 앞에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하는 대로 이렇게 당긴다고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하게 되면은 뒤에 것만 쭉 당기면 되잖아요. 중간에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 뒤에 건 어떻게 쭉 이렇게 범위를 밑으로 내려오면 돼 그냥. 이렇게 쭉 끌고만 되는 거예요. 끌고만. 되나요? 예, 새파랗게 해가 복사하는 게. 자, 이렇게 범위를 잡을 때 가능하면은 이런 공간에는 오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공간까지 왔잖아요. 요까지만 하시라고 요까지만. 아이 드래기 해가 복사하면 그래 싶네. 지금 아직 첫 단추를 못 낀 거고 있네 얘는. 잘 첫 자가 안 되면 두 번째 거 하시면 되잖아요. 첫자에 올리면 안 되면 올릴 때 그래 터치를 하지 말고 싹 밀으라고. 내가 지금 터치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 올릴 때 선생님들이 터치펜으로 서지 마세요. 손으로 살짝 손으로 해야지. 터치펜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게 하면은 자꾸 꺼져버려요. 자, 됐죠? 이렇게 되죠?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 터치. 복사를 누르면 없어지죠? 그럼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를 또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또 내려가서 김용택 씨의 가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가을입니다에서부터 당신은 아시는지요? 꼭 시를 너무 긴 거를 전체 다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기절만 하면 되니까 가을입니다를 꾹 눌려서 쫙 여기까지 당기면 이렇게 복사 한번 해보세요. 됐시나요? 한 방에 됐어. 예, 쭉 당기시면 돼요. 한 방에 한 방에. 자, 또 복사. 그러면은 내가 이 많은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복사를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글그램을 한다가 어디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붙여넣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붙여넣기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하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을 끄고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도 많이 이제 해보셔야 돼. 자꾸 연습을. 우리 카톡 열어보겠습니다. 카톡.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다. 카톡 이렇게 열어보세요. 카톡. 우리 단체방 열어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글을 쓰죠? 쓰는데 붙여넣기를 어떻게 한다? 그냥 터치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자판이 나오잖아. 꾹 누르 자판을 어떻게 꾹 눌러요? 저렇게 나왔. 터치해야 나오지. 자판을 어떻게 나오? 터치해야 나오잖아. 이렇게 터치하면 자판 나오죠. 그런데 우리 붙여넣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부분을 살짝 1초 정도 살짝 눌렸다가 손으로 한번 떼보세요. 뭐가 나와요? 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말하는 붙여넣기는 방금 최근에 복사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복사를 몇 개 했나요? 2개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첫 번째 복사한 걸 가오려면 붙여넣기가 안 되죠. 우리가 복사를 하면 어디에 보관이 되느냐 하면은 클립보드라는 데가 보관이 돼요. 클립보드가. 그럼 지금 클립보드를 찾아야 되잖아. 지금 선생님들 키보드를 뭘로 쓰시나요? 삼성을 쓰시는 분은 클립보드가 보여요. 이거 내가 터치했다가 손을 떼면은 클립보드가 보여요. 지금 삼성 아닌데 삼성이 네이버 쓰면서 삼성이래. 내가 지금 네이버인지 삼성인지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되시면 어떡해. 그럼 삼성 전번에 그 배운 그대로 나눠서. 자, 요걸 가지고 삼성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때 배운 그대로 나눠서. 삼성을 바꿔보세요. 나왔어. 옛날 배운 그대로. 자, 나오시는 분은 그대로 하죠. 됐어. 자, 삼성 나오시는 분은 클립보드가 보이죠? 클립보드 보이죠? 그럼 클립보드를 한번 터치해보세요.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예? 클립보드를 터치해보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기다리시라고. 자, 혼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헷갈려요, 다른 분들. 기다리세요. 자, 클립보드가 보이죠? 예. 보이세요? 네, 보여. 삼성 코드. 선생님 지금 삼성으로 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하시고 있잖아요. 삼성 나도 아니, 클립보드를 터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삼성으로 바꾸세요, 선생님도. 따라 같이 하세요, 같이. 뭐가 없다고요? 클립보드 지금 클립보드를 삼성으로 안 바꿨잖아요. 네이버잖아요. 옛날 네이버 쓰는 그대로. 자, 클립보드 보이세요? 예. 자, 클립보드라는 게 뭐예요? 클립이 뭐예요? 꼽는 거죠? 보드가 뭐예요? 이거 칠판을 보드라고 그러죠? 요렇게 우리가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꼽아놨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복사하면은 여기에 방금 복사한 게 2개가 보여요? 보여요? 그게 복사 여기에 보관이 몇 개 되면 20개가 보관이 된다. 그럼 내가 동시에 한 10개, 20개를 쭉 복사 한 번에 해놓으면은 쫙 다 아래 다 되겠죠? 어디가 붙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복사인 거를 뭐가 안 됐어요? 상상을 해도 없는데 점 3개 있죠. 이걸 눌러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가 글자를 내가 어떤 시를 하나 이렇게 이제 클립보드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걸 해볼까요? 여기 있는 글자를 터치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말고 선생님 하는 거 터치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 팍 올라오죠? 보내기 한번 해보세요. 오 마이 갓. 아니, 터치를 하시잖아요. 누르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이걸 터치해야 돼. 여기 안 나올 때요 점색을 누르면 클립보드에 나와요. 되시죠? 자, 이렇게 올라온 글자를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기 하면 되죠? 보내기 하면 이 글자가 한번 보세요. 아, 카톡에 이 많은 글자를 내가 뭐야?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한번 5초 따집시다. 10초 만에 내가 다 붙여넣기 해가 보내는 거잖아요. 글자 쉽게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가 복사가 굉장히 쉬워요. 글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 어디 자료를 가져오시는 분들 얼마든지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에 걸 가져오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빨리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없던데. 없어요. 시간이 단. 내가 입력을 하니까 뭐가 안 되던가요? 오타. 오타가 생기잖아. 이거는 오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띄어쓰기.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죠.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나의 꽃 할 때도 보면은 글자 막 틀리게 적는 거 띄어쓰기 안 되는 거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래 복사를 해보면 물론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100% 인터넷도 뭐예요? 누군가가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작가 아닌다면은. 그래서 그래도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거의 다가 99% 맞다라고 본다면은 하나도 안 틀리고 내가 10초 만에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잖아요. 이 복사기는 선생님들 앞으로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알고 보면 진짜 편리하다. 알고 보니까 진짜 편리하다. 몰라서 저는 영역을 딱 지정하고 그냥 갖고 와 붙여버렸거든요. 모르니까 옛날. 아니 그러니까 영역을 방금 우리가 그 꾹 눌려서 그게 영역이잖아. 그래 갖고 그대로 갖고 저 필요한 데 가다 붙여넣기 한 게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뭐 좋은 거는 오늘 지금 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글도 우리가 가져오는데 만약에 저 바깥에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저기 있는 시를 내가 가져오겠다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또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글자 가져오시는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키보드가 삼성일 때는 이렇게 꾹 눌려서 클립보드를 바로 가면은 보이는데 네이버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꾹 누르면은 이게 그 클립보드가 안 보이잖아요. 네이버는 어떤 키보드가 있냐면 여기에 나오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살짝 한번 우리가 보내보시면은 이렇게 종이를 두 개 겹쳐 놓은 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 왜 자꾸 나가셔요? 지금 우리 수업하는데. 맞아, 그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자꾸 엉뚱한 거 하니까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네이버의 키보드로 가시라고요. 네이버 키보드. 네이버로 다시. 네이버 키보드 바꿔보세요. 다시 네이버 왔어요. 네이버 키보드 오면 여기 우리가 메뉴가 있죠. 메뉴에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클립보드라고요. 네이버에서는 아시겠죠? 그 클립보드는 삼성 키보드는 아까 글자로 클립보드를 보여줬죠. 네이버에서는 요것이 클립보드다. 근데 삼성에서는 아까 제가 클립보드가 이렇게 진짜 종이처럼 보여줬죠. 네이버는 요렇게 보여준다. 제목만 보여주니까 내가 얻는 게 쉽다 하는 걸 본인이 아시겠죠. 근데 삼성 키보드는 20개를 보관을 해요. 지가 보여준다고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요게 몇 개를 보여준다. 10개만 보여줘요. 근데 클립보드로 할 때는 삼성이 쉽다. 삼성 키보드가 내 눈에 판단하기가 쉽다. 왜 이렇게 제목만 보여주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금방 내가 복사한 거는 가을이다. 내가 조금 전에 가을이다 복사를 했으면 이거라고 내가 알지만은 조금 지나간 거를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내가 내용을 안 보여주니까 클립보드는 삼성이 판단하기가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버튼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서시는 걸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영역 지정에 복사를 내가 딱 붙였는데 복사만 해놨는데 요거처럼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저장이. 근데 내가 만약에 10개, 20개가 이렇게 클립보드가 저장이 돼가 있죠. 지금 내가 또 새로 클립보드를 하면 제일 20번째 했는 거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새로운 게 하나씩 없어진다고. 예. 항상 보관은 뭐예요? 최신 거 20개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찾아보는 그런 뭐 시나 이런 거 말고 그 뉴스라든지 방송에 나오는 이런 그 글씨로 나오는 그런 것도 다 예, 예. 복사 가능하네요. 예, 예. 인터넷에 있는 거는 다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아까 저기처럼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다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잠금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다. 그걸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저희들 같이 뭐 자료를 많이 만드는 사람도 뭐예요. 남이 자료 보고 아 요거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복사해가 내가 입력을 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복사해가 뭐 쉽잖아요. 싹 긁어가지고 착 하죠.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사진에 있는 글만 가져오는 게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자료가 바깥에 있다 아니면 남이 사진 찍어놓은 전시하는다 그러면 푹푹 찍어갖고 글만 쏙 빼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걸 알려드려야 선생님들이 저 밖에 있는 거를 해봐. 지금은 검색해서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돼. 이게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검색하기 싫어. 집에 가면 시집이 많아. 책을 보다 시집 보다가 내가 시집에 있는 거를 푹 찍어갖고 내가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복사하는 거 아시겠죠? 예, 이거를 쌤들이 안 잊어먹고 하려고 하면 이것도 자꾸 몇 번 복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사는 할 수 있으니까 자, 시를 복사 다 했죠? 자, 시를 복사할 때 우리가 메모를 해놔야 될 게 있어요. 뭐를 메모를 해놔야 될까요? 제목하고 작가 이름을 내가 기억을 해놔야 그 위에다가 쓸까 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목은 뭐예요? 김용택 씨의 가을입니다라는 것은 가을 김용택 시인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을 엽서는 안도현 씨네요. 안도현 씨. 한입 두입은 가을 엽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홈 버튼 누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 거 글그램이죠. 글그램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신 분. 잘 되던가요? 그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느냐고 제가 그 질문할 때는 안 하시고. 예? 공부를 안 해갖고. 공부를 안 해서. 자, 일단 글그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숙달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 밖에는 없어요. 여셨나요? 예. 자, 일단은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를 해볼 거야. 내 사진은 글쓰기 좋은 사진들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배경사진 터치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을시를 가져왔죠. 그럼 가을시를 가져오려면 사진을 가져오려면은 여기에 가을이라고 있죠. 가을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결석하신 분은 늘 일찍 오셔가지고 저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갔어요. 자, 사진 선택하셨나요? 자,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아직 선택 안 하신 분? 안 하셨으면 바로 손 들어주세요. 지금 뭐 이게 좀 선생님 지금 글그램이라는 앱을 하는데 선생님 아직도 인터넷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글그램 앱을 지난 시간에 하셨잖아. 그러니까네. 자, 최 선생님 왜도 글그램 앱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앱 깔고. 그러니까 항상 결석하신 분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준비를 영상 보고 준비를 앱이라도 설치해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4대5. 4대5로 하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내 사진에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4대5가 지금 작품들 보면 다 세로로 돼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진을 가로로 많이 찍다 보니까 가로로 많이 하는데 4대5로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요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확대를 해가지고 내가 글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겠으니까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좁히는 건 안 되는데 키우는 거는 몇 프로까지 키워도 돼요? 300%.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키워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글을 쓰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인데 뭐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이렇게 키워도 되고 본인 취향대로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공간을 좀 자, 이렇게 키웠어요. 자, 사진을 선택을 편집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체크.
체크하면 어떻게 나와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자, 터치하여 나오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무슨 추가로 뭐를 안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전에 글 추가라고 우리가 한번 했죠? 글 추가를 하니까 이전에 추가된 글을 재사용하시겠습니까? 나온다고요. 예 하게 되면은 앞에 내가 글 썼는 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고, 선생님 만들어놓은 게 없어 그래. 아니요, 나는 처음부터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니요, 내가 새로 만들겠다 하면은 거의 뭐예요? 아니요를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아직 안 되신 분 처음 하니까 처음. 됐나요? 예. 예, 그러면은 첫째의 글자를 입력하시면은 뭘 입력한다고 그러겠어요? 제목이니까 제목 입력해 보세요. 가을식 설치하고. 아까 그 제목 아까 적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가을 엽서잖아. 가을 엽서. 그럼 가을 엽서 저거. 안 적어놨어. 가을 엽서도 있고 가을도 있고 두 개죠. 가을 엽서. 자, 입력을 했으면은 상단에 체크를 합니다. 일단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키보드가 없어야 내가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크기, 색깔. 글씨체. 예, 그 세 개를 뭘로 여기 다 있죠. 네, 예. 글꼴 크기 색깔이 다 있죠. 네. 요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제목을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색깔부터 바꿔야 돼. 여기서는 글자 모양 바꾸는 거고 크기 조절하는 거. 이 크기는 이거예요. 자, 글꼴을 터치하시면은 뭐가 나와요? 글꼴을 터치하면 크기가 나오고 글자 모양이 나오죠. 예, 그렇게 바꾸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내가 글자 색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이게 한다. 옆으로 보내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그림 찾다가 또 나중에 찾으시면 되죠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아무거나 하세요. 자, 이렇게 내가 가져왔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닫아야 내가 이렇게 글자 제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제목을 어떻게 해요? 저 위로 보내셔야지 제목을. 자, 제목 다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뭘 넣어야 되느냐? 시 한상경처럼 시인 이름을 넣어볼 거예요. 시인 이름을 넣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인 이름을 넣을 때는 뭘로 넣는다고 했어요? 추가잖아. 메뉴가 여기 보면 요거 말고 또 뭐 아래쪽에 더 있다라고 했죠? 집에 와서 복습 아무도 안 하셨네. 자, 제일 끝에 가면 글 추가가 있잖아요. 글자를 한자를 넣든 점 하나를 넣든 백자를 넣든 무조건 글 추가라고 했죠. 제목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글 추가로 집어넣는다. 글 추가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있는 저렇게 시정유찬이라고 있으면은 내가 사용하기에 불을 켜는 거고, 이렇게 불을 켜면은 내가 나가보면 이렇게 어디가 보면 정유찬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로 뜨죠. 이렇게.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추가로 해야 돼요. 추가. 새로운 사람을 내가 넣겠다 하면은 추가예요. 추가 터치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추가도 안 보인다고? 자, 추가니까 이렇게 나오죠?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시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터치해야 되죠? 네, 터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터치해가지고 시 누구 우리가 아까 가을 엽서는 안도현이죠. 시 한 칸 띄우고 안도현 입력해 보세요. 터치해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터치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확인을 누르시나? 시 안도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자, 확인하면 이렇게 아까지게 특자요 글자를 입력하세요. 그 칸에다가 뭐가 들어왔나요? 시 안도현 들어왔죠. 그러면은 글자를 입력을 했으니까 또 뭘 해야 되나요? 이 세 개 또 해야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하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크기 나오죠. 크기 고치시고. 자, 크기는 가능하면은 13 이하로 하세요. 13 이하로. 물론 글씨체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나중에는 또 고치면 되니까. 자, 크기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크기 했으니까 뭐 글꼴 있죠? 글꼴은 스마트폰 글꼴 해놓은 거는 무조건 고치시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글씨체로. 이게 작게 하려는데 이게 다 움직이는 그 다음에 색깔 고치시고. 선생님은 거기 가서 안 했잖아 지금.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그걸 추가해서 하셔야지. 아니 작아도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나중에 고치시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해야지. 자,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또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놔야죠. 일단 아, 이걸 터치를 해야지. 그걸 터치를 해가지고. 터치를 어느 거에 하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바뀝니다. 그 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세요. 네?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뭐가 꼼짝을 안 해? 아 꼼짝했어요. 꼼짝 안 하면 발로 차. 네, 다 했어요. 그걸 누르든가 뒤돌아가지 하든가. 그 다음에 자, 일단 갖다 놨죠. 갖다 놨는데 아까 저게처럼 조그맣게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글자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터치하라고 그랬잖아요. 안도현을 터치하면 똑같은 메뉴가 나오죠. 그럼 내가 크기도 고칠 수 있고 색깔도 고칠 수 있고 글자 모양도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 했으면은 또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위치 선정이 지금 관련이 그 위치 올려보세요. 위치는 터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드래그잖아요. 드래그. 드래그. 그렇죠. 지금 선생님은 지금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다른 걸 하셨잖아요. 이건 아직 하지도 말을 했는데 안 넣었는데 왜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얘를 누린 거예요. 얘. 첫 번째 터치해서 저 이전의 글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지 아니요 해야 되는데 얘를 하니까 지난번 글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안 되면 다음 못 넘어갑니다. 제가 다 확인할게요. 기다리세요. 하실 줄 알아야 걸려서 글씨 바꾸려 하는데 요거를 띄우시다. 잠깐만 지금 기다리세요. 하나씩 할 거.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좀 기다리시고. 자, 요렇게 됐어요. 뭐가 또 안 돼. 얘가 색깔이 이게 자꾸 끝놓은 게 뭐야? 자, 선생님들 자꾸 이게 지금 혼돈되시는데 색깔이 돼서 그렇잖아. 색상. 색깔을 다른 여기 색깔로 어떤 메뉴가 내가 지금 색깔을 고친다. 그다음에 나오고 이제 됐죠. 야, 기다리세요. 여기 어떤 메뉴가 나왔을 때는 글자가 절대 이동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걸 닫았을 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배치. 자, 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집어넣을 거예요. 본문을. 이거는 어떻게 뭘 눌러야 될까요? 글 추가죠. 글 추가 누르고. 자, 우리가 새로 복사했는 좀 전에 아까 우리 클립보드에 왔는 C를 가져올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추가를 누르세요. 터치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터치한다고 했죠. 터치하시고 또 여기에서 또 어떻게 여기서 자꾸 선생님들 헷갈리니까 확인을 누른다고.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터치하라고 했잖아. 요렇게 됐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입력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자, 저기를 클립보드 있는 거 가져와야지. 가져온다고 했잖아. 어떻게 가져옵니까? 살짝 1초 눌렸다가 손을 떼보세요. 클리포드요. 예, 알겠습니다. 붙여넣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개를 복사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걸 가져올 거를 보려고 그러면 클립보드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네이버는 클립보드가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요걸 터치해가지고 나는 이거 한 입을 가져오겠다 하면 요걸 터치를 하는 거고, 가을 가져오실 분은 요걸 터치를 하는 거예요. 가을 엽서니까 한 입, 두 입, 이게 가을 엽서라고요. 아니 제목이 틀린데 아까가 그러면 제목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예. 자, 이렇게 아직 안 되신 분. 그게 뭐 아까 복사하는 게 어느 게 찾아보세요. 선생님, 터치 하시라고 하면 터치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예, 잠깐. 그다음 또 터치해서 꾹 눌렸다가 손을 떼면 클립보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느 걸 가져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저랑 똑같잖아요. 기다리세요. 지금 터치 하시라고 나오면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터치라고 나오면 무조건 터치를 하셔야 된다니까. 터치 글씨 그 자리 터치 확인하면 안 돼. 자, 이제 확인,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하면 이렇게 내 사진 위에 글자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거 쭉 올려보세요. 약간 위로 올려보세요. 올리면은 크기부터 메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내가 또 수정하면 되죠? 예, 자, 크기 고치고, 크기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고치시고, 10이 제일 적은 겁니다. 10포인트가. 그 다음에 색깔 고치시고, 그냥 그 정도 해놔놓고 색깔부터 고치고 색깔. 다시 올리면 아니 여기서 크기가 지금 너무 커요. 지금 26포인트네. 글자가 엄청 크잖아. 자, 그래놓고 이제 색깔 글꼴 고치고 색깔 고치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그림자를 내가 건드리지 마라 했잖아요, 선생님. 여기와 이리 와가 있지. 이게 여기서 색깔을 밑에 이거는 손대면 제가 지금 요것만 하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꾸 건드리시네. 이거 그럼 흰색으로 해놔요. 하지 마. 그냥 놔두시라고. 손대지 마시라고. 색상이 그림자하고 똑같아. 내가 만든 글그램 터치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든 글그램을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손을 하던 거 여기서 우리가 100%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되죠. 내가 뭐 글자만 집어넣고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수정은 여기에요. 연필. 아니요, 글그램 했어요. 아니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글그램 자, 요거는 내가 만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오른쪽 위에 집 모양을 누르시라고 한 이유가 선생님들이 다시 글그램 열어라 그러면은 또 화면이 서로 다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초기 화면으로 가야 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항상 나가실 때는 초기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면은 헷갈리지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연필 지금 터치를 했잖아요. 지금 왜 아직도 터치 안 하고 있어? 터치를 했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제목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고요. 아시겠죠? 제목은 아래쪽에 두 개고, 그 다음에 내가 시 안도연하고 본문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터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본문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수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터치라고 했죠. 본문을 아무데나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왜 제가 지금 본문을 터치하나 수정을 해야 되냐면은 이 줄과 줄 간격에 뭐가 하나씩 다 있어요. 띄어쓰기 여백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 여백을 내가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 지우는 것도 이제 지금 제대로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마스크 끼시오. 두 분. 요 선생님들 마스크 끼시오. 자, 본문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우리가 여기서 편집하는 거는 요 세 개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 줄을 없애는 거, 입력한 거를 내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터치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터치해 보면 어느 게 나와요?
말이 나와요. 전혀 지금 시작도 안 하고 계시네. 이걸 누른다고. 이 시간. 그다음 연필. 예. 그다음 또 글자를 터치하시고요. 글자를 터치하시고 본문을 터치하시라고. 또 한 번 더 터치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세요. 한입 두입 여기에 여백이 있죠. 여기도 여백이 있죠. 그럼 여백에다가 한번 터치를 해보세요. 여백에다가 터치하면 빨간 직선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이 여백을 내가 지우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까이표. 요거 해야 되잖아요. 뒤로 가기. 요거 지우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줄이 딱 없어졌죠. 뭐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내려앉습니다. 여기도 해가 지우고 하는데 무조건 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아까 글을 우리가 복사했는데 가보시면은 네 줄하고 여기 한 줄 띄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 두 줄하고 한 줄 시가 어떻게 구성이 돼가 있는지를 쌤들이 네 줄 한 줄만 있으니까 요걸 기억을 하고 너무 넓으니까. 네 줄 요것도 지워야 되는 거죠. 요것도 그 다음 여기는 한 줄, 두 줄 요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고쳐보세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이잖아요. 제대로 됐네. 쌤 제대로 된 거예요. 작아가지고 잘 보면 또 올려보세요. 또 이렇게. 아니 일단 두 줄이잖아. 여백이 하나를 지우시라고요. 또 올리고 또 요것도 지금 지우고 또 하나 더. 예. 자 요것도 지우고 또 해보세요. 아 요것도 여백 있잖아. 지우고 또 그 밑에 또 여백 지우고 또 지우고 확인. 복사해올 때 예 됐어요. 기억에 놨다가 넘겨가라고 여기 그 저기 섬 여백에 갖다 놓고 지우시라고. 시 제목은 이제 제목을 이대로 놔. 넓히려고 하면은 제일 앞에 갖다 놔놓고 앞에나 뒤에나 갖다 놓고 내가 줄 바꾸게 하면 여기 되잖아. 있어요. 아니 제목이 아니라 예. 틀려도 되는 단계. 딴 거 있어요. 단계가. 자 이렇게 다 바꾸셨나요? 많은 거는 바꾸셨어요? 아직 안 되신 분? 여기 갖다 놓고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내가 손 전부 다 봐야 돼요. 다 갖다 놨죠? 자 우리가 제목이나 시 같은 경우는 짧죠? 한 줄이잖아요. 한 줄은 관계없는데 이렇게 본문을 갖다 놨을 때는 항상 요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수정한 거에 제일 밑에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정렬이라고 있잖아요. 정렬에 한번 요 세모를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몇 가지가 나오나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일 앞에 줄을 앞에 맞췄 이렇게 요것처럼 제일 앞줄을 맞췄다는 거고요. 복판에는 들쑥날쑥하는 거는 뭐예요? 복판에 표를 했다는 거고 제일 오른쪽에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디자인 측면이잖아. 나는 복판에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나는 왼쪽으로 맞추는 게 좋겠어. 이거거든. 본인이 어디에 글자를 배치하는 거에 따라 요렇게도 한번 맞춰 보시고요. 첫째 가지고 나는 중앙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어느 게 이쁜지는 본인이 아시죠? 네, 본인이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왼쪽에 글을 놓겠다 하시는 분은 첫째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쪽 맞춤하는 게 보기가 좋고요. 그죠? 나는 오른쪽에 글을 갖다 놓는 사람은 사진에 따라서 그죠? 본인 바탕 사진에 따라서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갖고 그는 모양이 보기 좋고 안 좋고 하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맞춰 보세요. 다 하셨어요? 됐어요? 네. 아니 이래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을 해야 내가 지금 이게 사진하고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글이 예. 너무 크죠 이제. 다 들어가서. 자 이렇게 글이 크다는 거는 아까 제가 줄을 띄워 주라라고 줄을 주라라고 했잖아요. 공간을 없애라고 했잖아. 이런 공간을 다 없애줘요. 아니. 움직이면 도로 가버리네. 도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생님? 확인을 해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글자가 너무 크니까 못 들어가니까 제대로 가는 거고 여백이 있는 거야. 지금 어느 게 도로 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글을 뭐를 하시려고 하는데 얘기는 안 해. 약간 조금만 그걸 해보세요. 그 도로 간다는 얘기는 응? 터치를 하면 여기 갈 수 없는 거야. 글자를 크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크기를 내가 얼마나 알았어요? 터치하면 그게 예, 레드가 됐어요.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글 자, 크죠. 옮겨보세요. 이 글을 지금 이걸 폰트 체를 좀 되잖아요. 바꾸고 그다음 이 글자가 지금 안 보이지? 그것도 흰색으로 바꿔보세요. 스마트폰 색깔을 바꾸시라. 흰색으로. 다른 글씨체로 마음에 들면 바꿔보세요. 자, 확인을 하시고. 항상 하면 확인 제대로 또 보이잖아. 됐죠? 자, 글자가 다 들어갔어요. 터치해야 돼. 그래야 이제 여기서 자, 일단은 색깔도 좀 현재 상태를 빨리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다 하셨죠? 색깔도 좀 봐. 글자 크기가 너무 자, 선생님들 해볼게요. 저장해볼게요. 여기 크기가 여기 자, 저장해보겠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보세요. 수정을 다 하고 내가 저장을 하면은 수정을 안 했을 때는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이 나오는데 수정을 했을 때는 저장을 누르면은 또 이렇게 나오죠. 요걸 꼭 누르셔야 된다고요. 요 공유 버튼을 눌러야 스마트폰 저장이 나온다고. 스마트폰 저장 공유 누르면 스마트폰 저장 나오나요? 예. 예, 저장.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갤러리 가보세요. 갤러리 가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봅니다. 뭐 요거 하실래? 안 없어져요. 그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하시라니까 쌤. 내가 그걸 한번 저장. 근데 저는 그 제목하고 이런 거 더 수정하고 싶은데요. 제목 수정에 어느 걸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더 수정하고 싶은데. 제목 아니 일단 나중에 하시고 쌤. 예. 일단 저장한 걸로 올려보세요. 우리 제목하고- 카톡에다 올리세요. 제목하고 좀 틀린데. 이거 좀 잘못됐지만 원래 이거는 그냥 올려. 일단 그냥 올려보세요. 마음이 안 들어요. 나 이게 저장해가 한번 올려보세요. 어디 갔지? 저장하는 저장을 하면 어디 가가 있나요? 갤러리 있다라고 했잖아요. 갤러리. 공유 마크가 지금 안 보이죠? 글씨 너무 커가 그래 이게. 지난번에 공유 저기 안 보이시는 분 다 해결했는데 아직 계시네. 아직 저장해서 못 보내신 분 얘기해 보세요. 그럼 크게 해놓으면 그게 안 보여. 공유는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누르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누르니까 누르면 뭐가 나와요? 스마트 저장, 아 이거 네. 확인. 그다음 갤러리 가서 우리 카톡으로 그 곤란하더라고. 그러니까 바탕화면 생각을 해야 돼. 갤러리 가서 갤러리 홈 버튼 누르시고 나가게 하지 마시고. 자 빨리 올려보세요 갤러리. 나는 홈버튼 없는데 나가게. 홈 버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홈 버튼 다 이게 홈 버튼이지. 홈 버튼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게 홈 버튼이지. 우리가 이때까지 아직 홈 버튼 모르시면 안 되지. 아니 요 앞에 그림 있잖아요. 집 모양 그거 찾는다고. 공무서 본데 또 어디 갔지? 자, 다 올리셨나요? 한 분. 이거 봐, 지금 이거 어느 분이세요? 윤수영 쌤은 왜 글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게 이리 되지? 이상하네. 잘못됐네. 사진을 올리려는데 글을 올리시고 있네. 이제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 이게 된다고. 지금 이 글은 지우세요 이거. 눌리갖고 지우시죠.
삭제. 확인.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분, 11분, 12, 13, 14분 올리셨어요. 몇 분째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장영희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본인 거 뭐를 수정해야 되는 거 다 기억하시든가 메모를 하세요. 자, 장영희 선생님 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세요? 아, 장영희가 아니고 정영희 쌤. 어느 분이세요? 이게 왜 들어가가 있지? 그렇게. 자, 이거 빼버리세요. 이걸 빼려고 그러면은 그걸 터치해가지고 불을 꺼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시간 만든 날짜와 시간이니까 이거는 절대 나오게 하지 마세요. 자, 사진을 잘 선택하시고 한데 위에 올린다. 뒤에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 또 있네. 자, 왼쪽 지금 이 글자를 안 바꾸신 것 같아. 글꼴을 아시겠죠? 글꼴을 좀 부드러운 걸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좀 더 가시고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오고 글자가 너무 커요. 글자는 이 반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걸 내가 저 바깥에처럼 출력을 하면은 글만 큼직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글이 다 지금 반을 안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13 이하로 제가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글꼴 시가 너무 짤막하다. 예. 어쨌든 요걸 좀 더 빼시고 그 다음에 가을, 시인 저런 것들이 너무 동떨어지게 있죠. 요거처럼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한번 요거를 요쪽으로 한번 내리시고 제목, 시인 요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금 세 개 다가 보면은 고딕체로 돼가 있잖아. 한번 그렇게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수만 선생님 거. 네, 일단 이 색보다는 자 우리가 색깔이 제일 선생님들이 문제인데 색은 요 안에 있는 사진에서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 한마디로 채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진에서 어떤 색깔이 제일 잘 보이고 어떤 색깔이 제일 어두운 부분이냐 지금 제일 밝은 부분에 설 때는 여기서 제일 진하게 되어 있는 색깔을 쓰시면 돼요. 아마 이런 나무잎에서 진한 색깔 있죠. 그런 색을 쓰셔도 충분히 보여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어두운 부분에 이 밝은 색을 쓰면 아이보리색이라고 그래요. 그런 색깔을 쓰시면 여기에 잘 보일 거예요. 뭐 괜찮은데 일단 여러 가지 괜찮은 거예요. 너무 여기를 많이 잘라버린 것 같아 사진을. 좀 더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시큰 부분이 너무 글 쓰려고 너무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예. 빨간색 안 해도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색깔을 쓰시면은 세 가지 다 똑같은 색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글씨체도 뭐 요것도 좀 더 부드러운 글씨체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푸른색인데 푸른색 그대로 썼잖아요. 어떤 색? 제가 볼 때는 이런 색으로 써도 보이지 않을까 싶고 글자가 요런 경우에 오른쪽으로 맞춤해 갖고 오른쪽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을 엽수도 완전 빨간색보다는 약간 더 요런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빨간색을 한번 써보시고. 자, 요런 경우는 글자가 이것도 크죠? 여기에 다 들어가게 만드시라고요. 그러면은 왼쪽 줄 맞춤에 하시고 안도현이 이렇게 놓으니까 본인 서명 같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저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한쪽 옆에 있으니까 요것만 더 적으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목 들어가고 안도현 들어가고 본문 들어오고 딱 되는데 본문이 그냥 완전 중간에 있고 여기는 이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커서가 나올 리는 없고 내가 이를 갖다 입력한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줄 바꾸기는 뭐 됐는데 일단은 이것도 왼쪽 맞춤으로 해가지고 직선 딱 맞춰서 넣으면은 이렇게 짧게 길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멋질 겁니다. 이렇게 줄을 한번 맞춰 보시라고요. 지금 같은 사진인데 틀리잖아요, 그죠? 꼭 우리가 글자를 빨간색 안 해도 지금 나무잎 색을 했잖아요. 충분히 보이니까. 이제 요렇게 공간을 준 거는 나중에 요런 데다가 내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탬프. 우리 리무브 했죠. 그런 사진을 넣는 것들도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내가 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뭘 넣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요것도 뭐 잘 하셨네요. 그죠? 예. 글자를 조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제목에는 좀 우리가 굵은 글씨체 괜찮은데 시 안도에는 굳이 굵은 글씨체 안 쓰셔도 돼. 시하고 본문은 가능하면 좀 가는 글씨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도 흰색보다는 저 낙엽 있잖아요. 낙엽 색깔을 바깥에 그 누구지? 요런 거는 약간만 한 줄 정도는 좀 띄우세요. 여유를 너무 붙이고 이러놓으면은 우리가 뭐에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있잖아요. 인쇄를 의뢰를 하고 이러면은 잘라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꼭 내가 한 대로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약간 여유를 좀 주시는 게 좋다. 요 정도 이렇게 그죠? 여유를 주시는 게 좋다. 일단 잘 하시고 글자 크기만 한 단계 정도 더 줄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가능하면은 그 사람이 입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줄을 뭐 세 줄하고 한 줄 띄운다 하는 거 요런 것들이 있죠. 요런 거를 책에 인터넷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다 그냥 붙여 놓으면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되니까 저렇게 세 줄씩 돼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지켜주시는 게 더 보기가 좋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가을자, 가짜 너무 붙었죠. 자, 요 사진도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이름은 나중에 일단 하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을 나오게 했잖아요. 그럼 나오게 하면은 이름도 사진에 따라가 색깔을 바꿔 주셔야 돼. 내가 첫 번째 어떤 색깔을 했으면은 다음에는 또 사진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되고. 요 사진하고 아까 저게 우리 저 신수만 선생님 사진하고 좀 비슷한데 밝은 게 복판에 요도 원래 복판에 있는 거를 좀 한쪽만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진도 내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어느 한쪽을 없애버릴 뿐는 게 안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밝은 쪽에다가 글을 써주는데 그 밝은 쪽에는 이 나무 색깔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은 양쪽 다 막 그 앙상한 가지가 복잡해 보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 이쪽만 살리고 이걸 지운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을 엽서 빨간색이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아. 요거는 잘하셨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여백이 지금 두 줄이야. 두 줄을 한 줄을 지워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글자를 뭐 약간만 더 왼쪽으로 하고 이제 글꼴도 쌤이 어떤 글꼴이냐에 따라 갖고 이게 가독성이 좋아야 되잖아. 읽어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글꼴 요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내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여기도 이게 두 줄 요거 한번 고쳐보시고 아니면은 제목을 이 색깔로 하면서 단풍 색깔로 바꿔보시도 선명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좋네 사진이. 이것도 글이 조금만 줄이시도 되고 사진을 너무 이제 복판에 하다 보니까 글자가 겹쳐지잖아. 조금만 사진을 줄이고 아까 이 사진하고 똑같은 거 아니요? 똑같은데 요분은 요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사진을 한 요 정도까지만 잎이 나오도록 이렇게 좀 줄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멋진 부분을
이렇게 겹쳐지는 거와 이렇게 나온 거는 어느 게 보기 좋아요? 이게 낫죠. 요것도 너무 작게 나왔으면 조금 더 나무 잎이 한 요 정도까지 더 나오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위로 올리고 글자를 내놓으셔도 되고 이분은 조금 더 위로 더 올리셔도 될 것 같고 한 요 정도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많이 쓰시던데 이것도 지금 글자 크기나 제목 뭐 아무것도 없죠. 예. 중앙에 놓으면 절대 멋없습니다. 중앙에 놓으면은 내가 어느 한쪽 아니면 좀 더 크게 해갖고 차라리 내가 글자를 나무 잎에 쓰시든가 양쪽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멋이 없으니까 조금 더 쌤 안 고쳐져 가지고 그냥 올렸어요. 이것도 이거 내가 그거네요. 색깔이 좀 그렇죠. 색상이 어두운 데와 밝은 데를 내가 복합적으로 글을 쓸 때는 좀 내가 글자를 어느 한 군데로 딱 선택을 하셔야 돼. 지금은 사진을 좀 더 크게 해갖고 이걸 좀 더 잘라버려갖고 밑으로 내려버리고 밝은 쪽에다가 차라리 글을 넣든가 하고 글자가 전체적으로 너무 커요. 너무 커. 글자를 줄이시고 가는 글씨체로 쓰셔야 글자 가독성이 좋다. 너무 지금은 한 군데 다 찼죠.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이 부분을 살린다고 하면 차라리 글자는 어디에? 이쪽에다 밝은 쪽에다가 약간 진한 갈색으로 써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사진을 가져오실 때 복잡한 사진 가져오시지 마라.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는 사진을 가져오는 게 좋다 하는 거. 또 안도현 글자가 이거 본문보다 더 크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본인 서명이죠. 네, 서명도 뭐예요? 똑같이 고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터치해갖고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없애려고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져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물로 얘기네. 써야지, 물로. 없앨 줄을 몰라. 물을 써야지, 물을. 자, 이것도 다 글자 크죠? 글자 크고 글자 모양도 안 바꾸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을 엽서가 아니고 기열 엽서가 되어 있어요. 기열 엽서고 하여튼 글자 모양 크기를 안 고치면은 절대 멋이 없습니다. 고딕체는 절대 멋이 없으니까 하시고 나무잎보다는 뭐예요? 여기다가 글을 쓰는 게 훨씬 나오는데 그러면 사진을 내가 배치를 할 때 그걸 감안하시갖고 낙엽을 좀 더 줄이든가 하셔야 된다. 아까 저게 사진들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요 사진이 조금 전에 요 사진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하고 밝으면 같이 자 글자를 더 적게 해가지고 저 위에다가 써야지. 흰색 부분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안 겹치면 이게 올라가면 잘 보이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색깔 바꿔야 되겠죠. 글자 모양도 내 사인은 무조건 흘림체를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멋이 없어. 손글씨체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글자가 너무 좀 적은 것 같다. 요거는 조금만 더 키워보시고 어떻게 뭔가 모르게 복잡하죠. 테두리가 너무 많이 가져왔잖아요. 조금 나오게 하면 예, 이것도 내가 사진을 이만큼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라고요. 아래쪽에만 딱 나오게 한번 잘라보고 위에 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나오게 하고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도록 사진을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테두리가 뭐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글을 써도 되잖아. 아니면 이걸 올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글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꼭 나온 사진을 그대로 쓰다 보면은 이걸 아마 선택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나오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가 여기다 글을 쓰셔도 되고 위에를 살리면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은 복잡하니까. 야, 아까 한가 이거? 예, 제목만 조그만하게 제목만. 예. 사진도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글을 쭉 쓰셔도 되잖아요. 밝은 부분. 아니면은 이쪽을 살리고
이렇게 내가 이쪽이 멋지다 하면 이걸 살리면서 여기다 서면서 이 색보다는 요 고동색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자, 아까 저게 신수만 쌤은 이기가 많았죠.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더 많아지면서 이것도 너무 갖다 붙였어요. 좀 한 요 정도 띄었어요. 요 정도 띄워가지고 쓰시고 파란색보다는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여기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 위에 지금 가을 엽서 있는 색깔은 저걸로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저거 잘 보이죠? 저 색이 지금 이 색이거든. 가을 엽서 씨가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좀 잘린 것 같아요. 달라요. 한 입, 두 입 하는 게 첫 번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하게 다 안 넣어도 되니까요. 자, 이런 경우도 여기를 안 겹쳐지게 해.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사진을 뭐 좀 이렇게 한다든지 좀 더 밑으로 배치를 좀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공간을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 나왔나요? 제가 수정해서 그랬어요. 자, 이거는 벌써 수정을 했네. 글자를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가오면서 위에 거는 안 가지고 왔잖아. 왜 안 가지고? 아까 저기 여기 이쪽으로 맞춰 여기 있었잖아. 이걸 이를 옮기면 제목하고 안도연도 이렇게 좀 옮겨줘야 배치가 제대로 맞지. 밑에 것만 건드리고 위에 거는 안 건드렸잖아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어려워요? 이제 알기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죠? 이거를 쌤들이 안 잊어먹으려면은 매일 오전에 한 장, 오후에 한 장, 당분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집 사람도 스마트폰 배우고 자기전 강의 따고 이래 했는데 수업할 때는 막 이렇게 끌적거리고 하더만은 막 어디 놀러만 갔다 오면은 사진하고 막 했는데 최근에 안 하니까 막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 만들어서 공지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의뢰하는 거지. 여보 이거 하나 좀 만들어줘요. 그럼 나는 또 안 하죠. 내 것도 바쁜데 언제 또 이거. 그래서 안 하면은 잊어먹으니까 꼭 본인이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요 심화반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잘 해놨어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니까 이거 숙제를 몇 개씩 올린다면은 이분은 뭐 자, 이거 다 본인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다 작잖아요. 그죠? 어느 특정한 부위에만 딱 글을 집어넣었죠.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사파를 집어넣는 거고요. 자, 이렇게도 글 안 크죠? 내가 이 글을 읽어보려면 다 이렇게 키워서 다 읽어보고요. 저렇게 작품을 끄집어내면은 스마트폰보다도 다 커지죠. 커지면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뭐예요? 저 시커먼 부분에만 딱 글을 썼잖아요. 내가 크게 여기랑 같이 글자가 보이면 분명히 저것도 아래쪽에는 안 보인다고요. 요런 것들은 제가 조금 보니까 이 너무 사진이 1대 반반이잖아. 그럼 처음에 배치할 때 아래쪽을 좀 더 잘라버리면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러면 글을 위에다가 쫙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부분에 사실 별로 멋이 없어. 멋 없는데도 이거 사진을 많이 넣으니까 글을 여기 서자니 모자라고 저기 서자니 모자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1대3 그렇게 3등분 해가지고 사진을 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는 뭐 괜찮고요. 요것도 보면 조금 너무 노란 거와 딱 반반이죠. 그러면 이런 건 내가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사진을 하늘 넣을 필요 없다면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이래놓고 이렇게 쓰면 훨씬 낫죠. 꼭 우리는 내가 찍은 대로 다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글 쓰고 여기도 글 쓰잖아. 저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만 다 써버리겠다. 그러면 글자 가독성이 훨씬 좋죠. 밑에도 좀 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좀 줄이고 꼭 이게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잖아. 사이드를 좀 이렇게 해도 훨씬 낫죠. 그러니까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한쪽에 놓고 내가 글을 쫙 썼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 편지는 뭐 사진 자체가 다 잘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안개가 꼈잖아요. 그러면 저는 쓴다고 하면 이걸 더 올려버려요. 더 올려버려요. 더 올리고 저 부분에다가 글을 쫙 써주는 게 이게 조기는 잘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더 올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사진을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놔버리고 이렇게 배치하면은 더 좋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잘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은 제목은 복판에 탁 해놔놨고 이거는 좋은 산 따로 막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분산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목을 오른쪽으로 더 붙이고 좋은 산 아니면 이걸 좀 더 올려가고 여기 안 겹쳐지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약간만 더 올려보면 더 훨씬 배치가 좋을 텐데 세 개가 따로 놀고 좋은 산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항상 시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시도 시 한 칸 띄우고 이름을 쓰느냐 시를 한자로 쓰느냐 본인이 어느 게 아니면 어떤 분은 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 좋은 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시를 갖다 한자로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아무 저게 좋죠. 저는 저렇게 잘해요. 시 한자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또 시 해가고 땡땡 좋은 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냥 시 이체라는 시 있잖아요. 이놈은 성이 꼭 시시 같아. 그래서 요 앞에다가 요런 아예 한자로 넣으면은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게 하나의 샘플이고 이번에 이제 밖에 있는 거 싹 물갈이 할 거예요. 녹음 기술걸로 지금 어제 보니까 한 400장 지금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심화반 사람들 걸로 해가지고 그게 400장이면 저 다 이제 물갈이 되는 거지 이번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걸 이름으로 다 올려야지. 네? 대표. 아시겠죠? 1년 동안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다시 글그램으로 가볼게요. 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한 걸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거고, 그죠? 내가 만든 거고, 처음부터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어느 걸로 해볼까요? 이제 수정하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방금 내가 수정한 거, 제가 사진을 보고 지정한 거 한번 이제 수정을 해서 우리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거는 숙제. 이름 지우는 거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 들어가 보세요. 내가 만드는 글그램으로 연필로 해가고 들어가 보세요. 연필로 들어가야죠. 자, 들어가면은 우리가 내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아래쪽에 메뉴가 추가가 아니지 서명이지. 아니면 이걸 내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이름을 터치하라고 했잖아요. 터치를 내 이름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서명을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름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름을 안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윤수영 선생님 질문했잖아. 난 안 쓰고 싶다 내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정이 아니고 사용하기에 불을 끄는 거예요. 사용하기에 불을 끄면은 뒤로 가보세요. 이름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건 뭘? 아까 저게 저 날짜 나오신 선생님도 날짜를 내가 나오게 했잖아. 그럼 날짜를 터치하시면 뭐예요? 지금 사용하기에 불이 없죠? 이거를 선생님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걸추가도 보세요. 걸추가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방금 우리 한입 두이 가을 엽서에 지금 불이 빨갛게 돼가 있죠. 시인 이름도 돼가 있죠. 나는 이 시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삭제가 아니고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면 어때요? 내가 본문이 싹 없어졌죠. 그럼 여기에 내가 다른 시를 가져올 거야. 이 사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걸추에 가면 내가 예전에 복사했는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이걸 내가 불만 켜면은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불만 켜면은 이렇게 시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걸그램 좋은 점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꾹 눌러도 보고 별짓을 다 했다. 별짓을 다 해봤다고. 그래서 수정을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항상 편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터치를 하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고칠 거냐, 글꼴이냐, 색상이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정렬이냐. 아니야, 나는 이걸 사용을 안 할 거야. 그럼 사용 안 하기에 사용하기에 불을 꺼버릴 뿐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걸 선생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시를 갖다 시인 이름을 나중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렇게 겹쳐져요. 근데 이렇게 겹쳐지는데 내가 시인 이름을 저 위에 뺄락 하니까 터치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예, 안 됐어요. 안 될 때가 있죠? 예, 예.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니 보세요 그래. 이 연필을 이어놨죠? 책을 놨잖아요. 책하고 연필하고 지금 겹쳐지가 있잖아. 이 연필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위에 책 없어요. 위에 걸 없애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본문을 없애야 내가 시인 이름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본문을 내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꺼줘야 되잖아. 본문을 터치해가지고 불을 꺼주면은 이름만 남죠. 그럼 이름을 내가 저 위에 올려놓고 다시 여기 가서 불을 켜게 되면은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안 움직이고. 똑같은 원리잖아. 오케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집에 와서 고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그래서 이 사용하기에 불을 켠다 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걸그램에서는. 근데 선생님 이 바탕 기본 바탕 하면 이거는 안 움직여지나요? 이것도 수정. 기본 바탕이라니. 요거예요. 요거라는 게 얘기. 이건 나무를 자 사진은 이미 내가 사진 편집은 처음에 했잖아. 그럼 안 되죠. 그럼 내가 똑같은 시를 사진만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돼가 있죠. 처음부터 새로 하셔야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새로 가져옵니다. 새로 내가 가을 사진을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4대5로 해서 내가 사진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때 뭐예요? 이전에 추가된 글을 재사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내가 만드는 글자가 다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뭐만 빠졌어요? 제목만 빠졌잖아요. 그럼 나는 제목만 올려가지고 제목만 가을 엽서라고 입력 하면은 끝. 사진만 바꾸니까 벌써 또 하나 만드는 거잖아. 금방 만들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잘하시는데 사모님 그거 좀 해주시지. 해줘요. 왜 안 해주시죠? 버릇됐잖아요. 해줄 시간도 없겠구만. 이래 바쁜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진을 내가 요 사진에도 한번 똑같은 가을 엽서 올려보고 다른 사진에도 올려보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요 사진을 한 개만 딱 꽂혀가지고 그거에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개 사진에다가 해보셔야 돼. 그러면은 나는 요 사진에는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 색깔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 사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터치 하셔가지고 색깔만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을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렬도 내가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바꾼다. 그 다음 위치 바꾼다. 그럼 이름도 마찬가지로 색깔만 바꾼다. 그럼 다 된 거죠. 엄청 빨리 하시는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개만 내가 잘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진에 따라서 색상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색깔만. 그 다음에 좌측으로 우측으로 아까 그 정렬하는 거 그것만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름을 나오게 한다. 불만 켜주면 나오고 자 불을 켜줬는데 흰색이 괜찮다 하면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글씨가 나도 그게 무엇을 좀 반 줄여갖고 두 칸으로 만들면 어때? 너무 기니까. 아 그러니까 길다 짧다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원래 시인이 그 우리 인터넷에 보면 어떤 줄은 길고 어떤 줄은 짧잖아. 내가 임의로 고칠 수도 돼. 이 시를 나는 두 줄로 하고 싶다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터치를 하죠. 한 번 더 터치해야 입력창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아까 저게 이 부분이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줄 바꾸기 하는 거잖아요. 줄 바꾸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줄 바꾸기는 이거는 우리가 입력하면서 다 알잖아요. 이거는 줄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만약에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반대로 지우보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시는 가능하면은 복사해갖고 내가 임의로 고치지 마세요. 원래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내가 지금은 내 혼자 보지만은 혹시나 이게 우리가 뭐 떠돈다 이러면 지난번에 우리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시를 함부로 어디 SNS에 사용한다고 또 올리지 말아라고 하는 시인이 또 있더라고요. 올리면서도 자기 이름을 올린다든지 뭐 자기 이름만 올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김상수까지 올린다든지 약간 뭐 또 왜곡되게 편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사진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위치가 이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줄이는 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확대만 하라고 확대만. 아, 줄이는 거는. 지금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사진을 가져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확대만 되고 이동만 되는 거지 축소는 안 된다. 내가 사진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동은 안 이렇게 이거는 안 돼요. 내가 크기는 된다고 크기는 되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키워 가지고 아니면 이동을 해서 내가 어느 걸 살릴 거냐 하는 거는 본인이 잘 표현을 잘하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참 좋네요. 이렇게가 이 부분에 글을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져요. 여기가 좀 흐릿하게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글을 쓰면 되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이쁘다 안 이쁘다 보다는 많이 만들어 갖고 자꾸 노출을 시켜야 제가 자꾸 봐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혼자 하실 줄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시도 너무 복잡한 거 가져오지 마시고 한 15줄 이내가 적당합니다. 너무 긴 걸 가져오면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짧게 가져오시고 너무 길다 그러면 좀 지우시고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만드는 거 이제 요번에 출력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몇 줄이에요? 2, 5, 10 조금 기네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내 사진만 살짝 집어넣은 거잖아요. 요거는 여기다가 요 사진을 또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본인 사진 달라고 해가지고 사진 집어넣을 거고 나비도 없는 나비도 집어넣고요. 고추 잠자리도 없는 고추 잠자리 집어넣었어요. 이건 금당아 시 집어넣고 내 얼굴 집어넣고 여기다 또 낙관까지 집어넣고요. 능수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찍을 때 이제 내가 글을 쓸 거다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면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좀 사진을 이렇게 좀 흐릿하게 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앱이 있어요. 그렇게 좀 흐릿하게 또 하시든가. 어쨌든 내가 글 쓸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좋다. 찍을 때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게 찍지 마시고 딱 필요한 부분만 찍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배울 거야. 이 단풍이 이렇게 좀 덜 좀 붉다. 그럼 색깔 더 진하게 좀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정 작업이라 해서 할 거니까 그럴 때또 표현도 할게요. 하여튼 할 거는 많죠. 네. 저전 6개월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답을 찾읍시다. 아직 해보지도 안 하고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번 주는 수업이 수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저 중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금요일 날 이게 계약이 연초에 된 게 돼가지고 11월 거를 연초부터 계약을 해놓은 게 돼갖고 그 사람이 잊어먹고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공지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